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종언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수능 국어 시험, 또 공시, 그리고 리트 시험을 준비하는데 무조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언어 철학에 관한 책 한 권을 강의해드렸죠. 그 영상을 올린 뒤로 언어 철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대표 철학자라든가 철학 이론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언어 철학을 이해하려면 무조건 일단 이 사람을 한번 완벽히 공부하고 넘어가야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케인즈조차 신이라고 불렀던 현대 철학자, 바로 그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은 시기를 두 개로 나눠서 이해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초창기 이론을 전기 철학이라고 하고요. 말년에 들어서 자신이 예전에 제기한 이론을 일부 수정, 철회하고 새롭게 정립한 이론을 후기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이유는 그간의 책 때문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의 대표 서적이 두 권이에요. 첫 번째 책이 바로 논리철학 논고라는 책이죠. 이 책에 담긴 이론이 그림 이론이라고 불리는 철학인데요. 이 이론이 바로 비트겐슈타인 전기 철학의 닉네임이 됩니다. 두 번째 책은 철학적 탐구라는 책입니다. 물론 생전에 출간된 건 아니고 사후에 출간됐어요.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굉장히 유명한 명제 하나를 남겨요. 언어는 게임이다. 그래서 종종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을 두고 언어 게임이란 표현으로 네이밍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영상에서는 우선 청년 비트겐슈타인의 핵심 이론, 즉 논리철학 논고라는 책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책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두 개의 핵심 축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바로 명제와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명제는 인간의 언어에 대응되는 거고요. 사실이란 건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에 대응되는 겁니다. 약간 유치하게 영어로 언어 유희를 좀 해보자면 명제는 word, 사실은 world에 대응되는 개념이 되겠죠. 일단 이 책의 메타 컨셉부터 아주 간단히 휘어잡고 갑시다. 여러분들은 이 논리철학 논고라는 책에 나온 그림 이론이 뭐냐는 질문을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언어는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거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울의 역할이 뭡니까? 어떤 대상이든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반영해서 되보여주는 거죠. 이 말인 즉슨 언어라는 명제가 사실, 즉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되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런 명제가 있다고 쳐보죠. 지금 당신은 이동규 대표의 강의 영상을 보고 있다. 아니면 듣고 있다. 자, 이러한 언어적 표현, 즉 이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명백히 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거나 듣고 있다는 사실, 즉 실제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비트겐슈타인이라면 좀 더 멋있게 정의 내렸을 겁니다. 지금 당신은 이동규 대표의 강의 영상을 보고 있다. 혹은 듣고 있다. 이러한 명제는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에 대한 논리적 그림이라고요. 자, 그런데 뭔가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언어가 세계를 고지곳대로 재현한다. 이 말인 즉슨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대상이라든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현상 같은 것들은 없다는 뜻인데, 자,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이런 명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대적인 선만이 진정한 미라고 할 수 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명제에 정확히 대응되는,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듯 생생하게 이 언어의 의미를 반영하는 모종의 사실세계, 즉 논리적인 그림이 존재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건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그 명제, 당신은 이동규 대표의 강의 영상을 보고 있다. 이 명제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명제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앞에서 살펴본 그 명제는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것들만을 그 표현 대상으로 삼고 있죠. 지금 당신, 이동규, 대표, 강의, 영상 보고 있다. 전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실존 여부 및 실체 등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관찰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란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명제, 절대적인 선만이 진정한 미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미, 선, 절대적, 진정한, 이런 것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실존 여부 및 실체 등을 밝혀낼 수 있는 표현 대상들인가요? 관찰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형이상학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이죠.
경험을 초월한 개념들,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과 논리적인 형식을 공유하면서 논리적으로 동일성을 띠는 대상이나 현상 등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최다 데피니션, 즉 개념 정의가 다를 수밖에 없는 무척 주관적인 사항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고대나 중세, 심지어는 근세나 근대 시기까지 포함해서 기존 철학자들이 그토록 천착했던 문제들, 예를 들어서 진리, 진실, 이데아, 미, 덕, 윤리, 도덕, 정의로움, 미, 추, 로고스, 목적성, 신, 절대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형이상학적인 테마들이죠.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다 언어라는 거울로 결코 논리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는 없는 무의미한 개념들, 즉 넌센스라고 봤어요. 이런 넌센스를 다룬 어떤 철학적 주장이나 이론들도 결코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명제가 못 된다는 뜻이죠.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그런 주장이나 이론들은 모두 하나같이 무의미한 명제들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명제들과 논리적으로 동일성을 띠며 대응되는 경험적인 사실세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담론들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철학이나 과학, 또 논리학이나 수학이 다뤄야 할 콘텐츠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에서 그 유명한 발언이 나온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침묵해야 한다. 과학적 명제가 아닌 것들, 논리학적 명제가 아닌 것들, 수학적 명제가 아닌 것들, 철학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도 말고 감당도 안 돼, 거창하고도 한낱 사변적인 주장들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문구 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논리철학 논구라는 책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사실세계와 논리적으로 연계 대응하며 경험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언어만이 의미 있는 명제다. 두 번째, 사실세계와 논리적으로 무관한 형이상학적, 추상적, 관념적인 언어들은 무의미한 명제다. 자, 세 번째, 철학자들은 넌센스에 집착했던 과거의 월권 행위를 버려라. 이제부터는 의미 있는 명제에 대해서만 떠들어대야 할 것이리라. 이렇게 세 줄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비트겐슈타인 철학이 시험에 나올 때, 특히 비트겐슈타인의 이론 중 전기 철학에 해당되는 이 그림 이론이 시험에 출제될 때 주로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함정의 포인트가 되는 쟁점들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트겐슈타인의 이론과 관련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될 주의사항들도 몇 개 있어요. 자, 이것도 세 줄 요약 형태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형이상학적 담론들에 대해 참 거짓을 판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담론들이 완전 무가치한 것, 즉 트래쉬인 건 아니다. 윤리니, 도덕이니, 예술이니 하는 이 추상적이고도 관념적인 담론들은 그건 나름대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할 모종의 존재 이유가 있다. 두 번째, 논리학적 명제 중엔 무의미, 즉 넌센스인 건 아니지만 의미가 결핍된, 다시 말해 의미를 결여한 센슬리스한 명제도 있게 마련이다. 대표적인 것들이 직사각형은 사각형이다, 또는 직선은 선이다, 이처럼 동어 반복적인 명제들. 그래서 항상 그 결과값이 참일 수밖에 없는 항진 명제가 바로 그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뭐랄까요?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참 난 사람이었구나, 뭔가 참 지적으로 성숙한 지식인이었구나 하고 여겨질 만큼 이 논리철학 논구라는 책에서 매우 충격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대목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나의 이 책 또한 말할 수 없는 것들, 즉 침묵해야 할 넌센스에 속하는 것이긴 하다. 그러니 우리가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으면 그 사다리를 던져버려야 하는 것처럼 당신도 나의 이 책을 읽고 나의 최종 명제를 이해했다면 부디 이 책과 나의 명제를 초월하길 바란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은 세계를 똑바로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떤가요? 듣고 보니 대단하죠. 이 비트겐슈타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주장의 의의와 또 그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했던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이 책에서 주장하려는 알맹이 콘텐츠 중의 일부는 명백히 좌인, 즉 사실의 영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졸렌, 즉 전형적으로
단위의 영역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무척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진짜 메타인지죠. 요새 개나 소나 떠버려대는 공부법 개념이잖아요. 메타인지. 아마 소크라테스가 비트겐슈타인을 봤다면 아주 칭찬했을 겁니다. 너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자, 논리철학 논구에 대해서도 배웠고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 철학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니까 이젠 응용 문제를 풀면서 체화를 좀 해볼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연습 문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PDF 전자책 파일 형태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객관식 문제와 두 번째로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 이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다 이 전자책 한 권에 담아봤습니다. 물론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메타 컨셉화할 수 있는 일기자료 텍스트도 들어있고요. 이 텍스트가 곧 첫 번째 객관식 문제와 두 번째 주관식 서술형 문제의 기반을 이루는 제시문, 즉 지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회원분들 뿐만이 아니라 월간 에세이 구독권 멤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니까요. 이 영상 끝나면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 유튜브 채널 속 커뮤니티라는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언제든 여러분들 편하신 시간에 열람 다운로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스피치, 에세이,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 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도 국어공부법이라든가 인문학 공부법, 독해법, 독서법, 시간관리나 멘탈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 및 코칭이 필요하신 경우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1 온라인 상담 링크를 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